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북한이 이번에는 순항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새해 들어 벌써 5번째 무력 시위인데 북한이 거듭된 발사로 전술핵 미사일의 다변화를 꾀하면서 미국을 압박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첫 소식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25일 오전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국 군 당국이 밝혔습니다. 한국 군 관계자는 추가 분석이 필요하지만 북한 미사일이 내륙에서 상당 부분 비행한 걸로 추정된다면서 군은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대비태세를 확고히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인 발사 시간과 방향, 사거리와 속도 등을 밝히지 않은 한국 군 당국은 세부 재원을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새해 들어 5번째입니다. 순항미사일은 탄도미사일에 비해 파괴력은 작지만 방향을 자유롭게 바꾸면서 레이더망을 피할 수 있고 장거리 정밀도에서 강점을 갖고 있는 무기체계입니다. 또 발사 직후 최고점을 기록했다가 이후 대공 레이더의 탐지 범위를 밑도는 저고도를 유지하며 날아가기 때문에 발사 초기 탐지에 실패하면 추적이 어렵습니다. 이번 미사일의 경우도 한국 군 당국이 발사 장소와 시간을 밝히지 않고 있어 발사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지 못한 것 아니냐고 한국 언론들은 지적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지난해 9월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발사해 1,500km를 비행했다고 주장했는데 이번에도 신형 순항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북한이 작년 10월 북방과학발전 전람회에 2가지 종류의 중장거리 순항미사일을 공개했는데요. 오늘 시험 발사는 2가지 종류를 시험해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한 가지 종류를 조건을 달리해서 시험 발사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 5일과 11일엔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주장하는 탄도미사일을 한 발씩 시험 발사한 데 이어 14일과 17일엔 각각 북한판 이스칸데르와 에이테킴스로 불리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KN-23과 24를 쏘았습니다. 여기에 순항미사일 발사를 더하면서 북한은 일본과 괌까지 사정권에 넣는 전술핵 미사일의 다종화로 미국을 압박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것도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이고 또 이거는 나름대로 저고도로 날아가고 그리고 이건 사거리가 깁니다. 전술핵으로 괌까지를 포함한 동아시아를 사정권으로 하는 능력 완성을 아주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 그렇게 봐도 크게 틀릴 것 같지 않은데요. 북한이 이번에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인 탄도미사일이 아니라 순항미사일을 쏜 것은 베이징 동계올림픽 성공을 고대하고 있는 중국 정부의 입장을 일정 부분 고려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B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최근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 재개를 시사한 것과 관련해 북한은 도발을 중단하고 긴장 완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무부 역시 외교를 해법으로 제시하면서도 북한 핵무기와 미사일 기술 진전을 막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함지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존 커비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올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한국 정보당국의 분석과 관련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황은 예단하지 않겠다면서도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야망과 역량 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규탄 입장을 상기시키면서 북한의 도발 중단과 긴장 완화 방안 모색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But we've been very clear about our concerns over the advancing nuclear ambitions and ballistic missile capabilities of Pyongyang. Continue to condemn it and to call on the North to cease these provocations and to abide by international law and these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to try to find ways to de-escalate the tensions. 커비 대변인은 그러면서 우리는 전제 조건 없이 북한과 기꺼이 마주 앉을 것이지만 북한은 그렇게 하려는 의욕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 국가정보원은 지난 21일 국회 보고에서 북한이 대치 국면 장기화를 염두에 두면서 무력 시위 등을 통해 긴장 정세를 조성하고 관행에 따라 추가 행동 수위를 검토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북한이 ICBM 발사로 대미 압박을 진행할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이어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중국이 북한의 무력 시위를 지지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즉답 대신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책임과 역할을 상기시켰습니다. We've continued to call on China to use the influence that it has to suppor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that China themselves have signed up for. 이런 가운데 국무부는 북한의 핵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재개 의지로 해석된 최근 발표와 관련해 외교와 압박 병행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1일 관련 사안에 대한 BOA의 질의에 가정 상황에 들어가진 않겠다면서도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여전히 목표라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고 답했습니다. 또 우리는 일본, 한국 그리고 우리의 동맹 파트너와 보조를 맞추고 있다면서 외교에 전념하면서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진전을 막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OE 뉴스 함자입니다. 미국이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유엔에서 북한 국적자 5명 제재를 추진하는 가운데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인 노르웨이가 중국과 러시아가 이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는 사실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유엔 주재 노르웨이 대표부는 24일 BOA의 관련 문의에 유엔 안보리의 제재 명단에 추가해달라는 미국의 제안을 중국과 러시아가 보류했다면서 대북제재위원회의 보류는 최대 6개월간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재무부가 제재한 5명의 북한 국적자를 유엔 대북제재위원회가 승인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보류를 요청하면서 이번 결정이 최소 7월까지 미뤄지게 됐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의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대북제재 추가 등 특정 국가의 제안은 반대가 없을 경우에만 채택되고 보류 요청이 제기되면 6개월간 결정이 미뤄지며 만약 추가 보류 요청이 제기될 경우 결정은 또다시 3개월 뒤로 미뤄지게 됩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가 북한의 인권 탄압을 국제사법심판대에 세워야 한다면서 세계 각국이 북한의 반인륜 범죄를 각각 기소할 수 있는 보편적 사법권을 제안했습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인권 변호사 출신이라면서도 북한 정권과만 관여하면서 주민들의 인권을 교환물 취급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의 케네스 로스 사무총장은 24일 VOA와 인터뷰에서 북한의 최근 잇따른 미사일 발사는 주민들에 대한 극심한 인권 유린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매우 가난한 나라인 북한에서 기본권 무시 등 주민들에 대한 극심한 억압이 없었다면 지금같이 핵과 미사일 위협을 제기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So people would say, please, give me more food, give me better health care, give me adequate housing. Nobody would say, give me nuclear weapons, give me a better missile. The government is able to get away with utterly ignoring the needs of the North Korean people only because they are completely repressed. 로스 사무총장은 이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국면에서 북한의 인권이 후퇴하고 있다면서 북한 정권에 의한 장마당 폐쇄 압박과 중국 방문 등 이동 제한, 영상물 유통 단속 강화 등의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무관심 때문에 북한의 인권 개선 기회가 더 요원해졌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특히 인권 변호사 출신인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에만 전념하면서 북한 인권 증진이 평화 의제와 상반된다는 편협한 접근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Yes, I would have expected President Moon, given his background as a human rights lawyer, to be firmer in promoting human rights, particularly in North Korea. But he, sadly has viewed human rights as something that needs to be traded off in order to discuss reducing security tensions. He's been focused exclusively on, trying to establish some kind of dialogue with the North Korean government. 미국 연방 검사 출신으로 국제사법 정의 분야 전문가인 로스 사무총장은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책임 추궁 방법으로 세계 각국이 이를 자국에서 기소할 수 있는 보편적 사법권을 채택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럴 경우 유엔 안보리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를 피할 수 있으며 실제로 시리아 아사드 정권의 인권 범죄를 현재 이런 방식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We faced similar situations, say, in Syria, where also the crimes against humanity there should be before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They're not because Russia and China vetoed. But nonetheless, the UN General Assembly created a formal mechanism to collect the evidence, to identify the perpetrators, and to begin to build cases for prosecution when a forum becomes available. And that has proven very successful. 로스 사무총장은 북한 인권 유린 문제도 누가 수용소의 책임자인지, 누가 처형에 책임이 있는지, 누가 고문을 주관했는지 등 증거를 미리 수집해 가해자를 재판정에 세울 수 있을 때 기소가 가능하도록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탈북민 출신의 한국 국회의원인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이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에게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 6명의 송환을 위해 국제사회가 적극 목소리를 내줄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지성호 의원은 25일 북한 이탈 주민 인권 증진을 목적으로 남북한 청년 100인으로 구성된 유닛 Y와 함께 서울 유엔 인권사무소를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의 서한을 전달했다고 지 의원 측이 밝혔습니다. 지성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설날에는 억류된 한국인 6명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길 바랐는데 매우 안타깝다면서 우선 국제사회와 한국 국민들에게 이들의 생사라도 확인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 유엔 인권사무소의 이메시 포카렐 소장대행은 북한에 억류된 한국 국민 송환 문제를 북측 대표단과 만나는 자리에서 중요 의제로 다룰 것을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제사회에서 군축 문제를 논의하는 최대 다자협의체인 유엔 제네바 군축회의 본회의가 25일 개막한 가운데 북한이 10년 만에 또다시 순회 의장국을 맡게 돼 논란이 예상됩니다. 유엔 제네바 군축회의에 따르면 25일부터 시작하는 본회의 첫 순회 의장국은 중국이 맡고 콜롬비아, 쿠바에 이어 북한은 5월 30일부터 6월 24일까지 순회 의장국을 맡게 됩니다. 제네바 군축회의는 군비 축소와 비확산 의제를 다루는 유엔 다자협상기구로 65개 회원국이 매년 6개월 회기 동안 영문 알파벳 순번대로 4주씩 의장국을 맡습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 2011년 순회 의장국을 맡았었는데 당시 캐나다가 북한은 핵무기를 수출하는 핵확산 주범이라면서 북한이 주관하는 회의에 불참을 선언하는 등 논란이 제기됐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